전라남도 담양에 사는 이 남자 역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잊고 싶은 지난 10년, 그 기억 한가운데엔 희귀병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이. 얘가 큰 아들, 얘가 둘째 아들. 여기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안 본 놈이 낫지. 보면도 생각나. (10년) 전 남자는 이혼 후 선천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큰아들을 업어서 화장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 소리가 났습니다. 낙상사고였죠.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고 결국 남자는 제 손으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살인죄, 결국 남자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한 아버지상까지 받았던 그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세상에서 가장 모진 아버지가 된 것이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대로 그냥 빨리 보내주자, 편히 보내주자. 동의 안 해줘서 내가 혼자 동의를 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누워서 고통받느니 그냥 빨리 그렇게 세상을 보내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아들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서철! 안 춥냐? 세월이 가면 기억도 옅어질 줄 알았는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남자. 누가 모진아비의 애달픈 부정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81년에는 아픈 남편을 안락사시키고 동반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죽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 2008년 연명치료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사건이 일어나죠. 일명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중증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을 유지해오던 김할머니를 지금껏 돌봐온 가족들은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 의료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김할머니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마침내 지난해 1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률에 따르면 암 환자 이외의 법에서 명시한 3가지 질병의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경우엔 2명의 의료진과 2명의 가족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치료의 개념을 바꿔서 그 환자가 병은 치료는 안 되지만 그 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피해야 되지만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고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에 질문 하나가 던져졌을 뿐 그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할 사람들의 현실의 벽은 아직 높습니다. 생활 자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어떤 그 우울한 가운데 계속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 씨는 저녁이면 집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퇴근을 합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죠. 나왔어. 왔어요. 엄마 나왔다고. 왔어. 2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은 어머니는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지난해 8월 심정지 상태까지 갔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네요. 환자도 아들도 생애 마지막 편안히 갈 수 있기를 바랐건만 두 사람이 이승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가면 참 마음이 안 좋죠.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낀대요. 지금도 이렇게 꽉 잡으면 움찔움찔 하세요. 그러니 뭐 지금 그 전에 많은 질병이 있었고 그걸 계속 안고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더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고 환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우리 가족들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영진 씨 어머니의 경우 현재 법률로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대상자가 확대된다 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지 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놨어요. 나는 75세 넘어가면은 절대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있어라. 법과 도리, 머리와 가슴, 그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아들의 심정. 10분 이해가 갑니다. 가요. 가요. 또 올게 엄마. 우리 세대가 그래요. 제 나이 세대가 뭐 낀 세대라 그러잖아요. 밑에 아이들 또 부모 모시는 거. 근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랑은 다르게 법이 된다 그래도 차마 그거를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나 갔다 올게. 응, 내일 저야 항암치료 중단이란 방법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나의 의사를 밝힌 셈이죠. 돈 많이 벌어올게. 응. 알았어. 눈 떠봐. 마누라 봐봐. 눈. 마누라 예쁘지? 알았어. 응. 네네. 얼른 가. 9시. 9시 오라고? 너무 좀 일찍인데? 알았어, 노력할게. 자지 말고 나오야지.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건 나도 나지만 가족을 위해 잘한 일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식구들 모두 내 앞에서 애써 슬픔을 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힘들지만은 어머니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픈 마음. 표현할 수가 없지요. 우리 신랑 마음 아플까 봐 어머니 울지도 않으시고 참죠. 눈물도 어머니도. 저도 그러고
하늘에도 안 오는 날이 없어요. 솔직히 한들 보호자들은 정말 그래요. 마음이 표현할 수가 없죠. 나도 나지만 가족 모두 생고생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생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 밤마다 일터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껍데기 먼저 드시는 거 아시죠? 치킨 하세요. 글쎄요. 이별의 연습이란 게 가능할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도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먼저 가는 내 마음도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